안녕하세요. 아주대 생산운영관리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5주차 1차 시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 조직에 대한 프로세스 지평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프로세스 평가를 위한 3요소, 그래서 흐름률, 흐름 시간, 재고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생산품을 생산해내느냐, 그게 흐름률이고, 하나의 생산품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 재고는 단위 시간당 평균적으로 얼마의 많은 재고가 프로세스 내에 있냐, 이걸 가지고 프로세스를 평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흐름률, 흐름시간, 재고는 독립적으로 떨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라 리틀의 법칙에 의해서 I는 이꼴 RT에 의해서 두 가지를 알면 하나를 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재고 회전율, 즉 어떤 상점이나 또는 어떤 기업이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는 식당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재고 회전율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얘도 여러분들과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재고 비용까지는 못 나갔는데 오늘은 재고 비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재고 회전율과 재고 비용,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연습 문제 같이 좀 본다고 했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습 문제 다 풀어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 그 부분 연습 문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고, 그리고 공급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프로세스 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 여러분 교과서 챕터 3장입니다. 챕터 3장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프로세스 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 여러분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 경제학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가 수요와 공급의 그 만나는 점, 거기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공급 파트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학문하고 연관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경제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경영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급 프로세스, 우리가 공급 프로세스에 집중을 하고 있고, 그래서 3장에서는 공급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중에서 프로세스 처리 능력에 대한 평가, 이 파트를 갖다가 같이 공부할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먼저 프로세스 흐름도 작성법, 프로세스 흐름도가 뭔지, 프로세스 관리라고 우리 배웠죠. 근데 프로세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흐름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대충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렇죠? 액티비티하고 재고 이런 게 중요하게 있다고 그랬죠. 요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사각박스, 세모 이런 거 그전에 배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더 자세하게 언급드리고, 그리고 병목이란 뭔지, 그리고 프로세스 처리 능력, 흐름률은 또 배웠죠. 산출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면 공급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로 넘어가고, 아니면 연습 문제까지만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의 내용은 이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품 단위당 재고 비용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단위당 재고 비용은
연간 재고 유지 비용 나누기 연간 재고 회전율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단위당 재고비용은 연간 재고 유지비용 나누기 연간 재고 회전율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고 유지비용이 연간 매출원가의 20%이다. 그러면 이거는 연간 재고 유지비용이 20%라는 말이죠. 매출원가의 20%. 그리고 이 회사의 재고 회전율이 6회라고 가정을 한다. 재고 회전율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렇죠? 1 나누기 t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고 회전율. 그래서 제품단 재고 유지 비용은 요 공식에 따르면 연간 20% 나누기 6회의 재고 회전 해가지고 3.33이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있고 여러분 교과서 3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에 3.33%가 나오죠. 잠시 멈춰두고 32페이지를 보시면 3.33%가 나옵니다. 그 밑에 콜사 예를 봅니다. 콜사 예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월마사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콜사 예를 갖다 보겠습니다. 3.33% 밑에 콜사 예가 나오는데 콜사의 경우에는 앞에서 이미 계산한 바와 같이 연간 재고 회전율이 3.15번이고 콜사의 연간 재고 회전율은 3.15번입니다.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20%라고 했을 때 위에 공식을 통하여 20% 나누기 3.15 하면 콜사의 경우에는 6.35%의 매출원가 대비 재고 유지 비용이 평균적으로 제품당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재고 회전율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알았죠. 저번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재고 회전율을 계산하고 그리고 매출원가 대비 재고 유지 비용 요 값을 알면 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위당 재고 비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단위당 재고 비용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 교과서 32페이지 정리 2-1을 통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 금액으로 표시된 재고의 가치를 먼저 파악을 하고 금액으로 표시된 재고의 가치, 재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재고의 가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원가를 검색한다. 매출액이 아닙니다. 여기서 매출액이 아니고 매출원가를 검색한 다음에 먼저 재고 회전율을 계산합니다. 재고 회전율은 t-1이었죠. 1 나누기 t였죠. 1 나누기 t. 재고 회전율은 어디였죠? 1 나누기 t입니다. t. 우리 리틀의 법칙에서 뭐 배웠죠? i는 rt 배웠죠. r 곱하기 t. 여기서 그럼 t는 어떻게 되죠? t는 i 나누기 r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1 나누기 t가 되니까 이거 역수죠. 이거 요 i 나누기 r의 역수. 그러니까 r분의 i분의 r이 되는 거죠. i. 그러니까 재고가 i고 매출원가가 r로 되는 겁니다. r로. 매출 대신에 매출원가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갖다가 i분의 r, 재고분의 매출원가. 이게 재고 회전율이고, 그래서 여기에 넣으면 단위당 재고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위당 재고 비용은 재고 회전율의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이 됩니다. 주의 부분은 마무리로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연간 재고 유지 비용에는 재고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과 재고 가치의 감소와 관련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타 재고의 유지에 관련한 비용을 포함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은 재고 회전율과 그리고 재고 비용에 대해서 재고 회전율과 재고 비용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한번 보시죠. 재고 유지 비용이 30%인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상을 통해서 소매업과 관련하여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표 2-5의 베스트 바이 사례에 의하면 전자제품 소매업종의 재고 회전율은 연간 약 6회에 해당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는 이 회사의 단위당 재고 비용을 30% 나누기 6 하면 5%로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교과서를 한번 앞으로 돌려가지고 31페이지 표 2-5 소매 분야별 재고 회전율과 이윤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표 밑에서 세 번째 가전제품 베스트 바이를 한번 보시죠. 보면 연간 재고 회전율 6.16% 총이윤 24% 나오죠. 여기서 베스트 바이가 연간 재고 회전율을 6%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이 6%고 재고 유지 비용은 30% 정도 보니까 이 소매상에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단위당 재고 비용은 5%로 계산이 되고 그래서 이 소매상에서 300불에 팔리는 TV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300% 중에서 200%가 매출원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단위당 재고비용 계산법에 의하면 이 소매상에서 팔리는 TV는 200불 곱하기 5 해가지고 10불만큼의 재고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법을 고려해서 다음 그림 2.8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 33페이지에 해당하는 2.8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단위당 재고비용, 회사의 단위당 재고비용은 재고 유지비용 30%에서 나누기 표 2-5에 의해서 재고 회전율 6 해가지고 단위당 재고 비용은 얼마가 됐죠? 5%가 나왔습니다. 5% 그렇죠? 5%가 나왔고 또 여기서 매출원가가 200불인 제품에 대해서 5%만큼 재고 유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50회가 10불 약 12,000원 정도의 재고 유지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재고 유지 비용과 표 31페이지 표 2-5에 보면 맨 마지막 칼럼에 총이윤이 있죠. 이 총이윤과의 관계를 갖다가 표로 나타낸 게 그림 2-8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 2-8을 갖다가 이게 어떻게 나왔다 이걸 갖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은 가우어, 피셔, 라만 2005 이 논문에 의해서 나온 거고 쭉 가시면 33페이지 첫 번째 문단 끝에 보시면 이 그림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경쟁적 기업 환경에서 주어진 동일한 특정 제품에 대하여 총이윤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재고 회전율과 총이윤의 관점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총이윤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림에 보시면 소매상 A, B가 있죠. 소매상 A, B인데 총이윤은 같은데 같은 제품을 파는 소매상 A, B가 다르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우어, 피셔, 라만 요 논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우어, 피셔, 라만 2005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교과서 뒤쪽에 보시면
교과서 뒤쪽 708페이지와 709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708페이지, 709페이지에 참고문헌이 나옵니다. 참고문헌. 그래서 709페이지 왼쪽 밑에서 왼쪽에서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 가우어, 피셔, and 라만 해가지고 Econometric Analysis of Inventory Turnover Performance in Retail Service Management Science 51, 2005, PP 181, 94인데 이 94는 194로 고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즉, An Econometric Analysis of Inventory Turnover Performance in Retail Service Management Science 51, 2005 그리고 181, 194 이게 나오는데 이 논문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논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 이름 있고 숫자 있다 이러면 요거는 참고문헌에서 원본을 갖다가 볼 수가 있고 원본이 있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논문을 찾아서 보는 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학부 레벨에서는 요 원본까지는 보지 않고 그냥 교과서만 보는데 이런 지식의 근원은 이렇게 논문을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찾아봐야 된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부생이라 가지고 아마 이런 걸 갖다 잘 몰라서 교수님이 이제 논문 찾는 걸 이렇게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걸 찾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재고 회전율과 총이윤 그림 2-8 33페이지에 있는 그림 2-8 첫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볼 때 총이윤과 재고 회전율 이거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파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안 되고 33페이지 중간 부분 하나, 둘, 세 개의 문단이 있는데 중간 부분 문단을 한번 같이 보시면 소매상 입장에서는 제품에 따라 서로 다른 재고 회전율과 총이윤을 고려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특성화할 수 있다. 제품의 특성화를 위해서 이 표가 해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색하고 베스트바이 얘가 있는데 라디오색은 가전제품 파는 데입니다. 베스트바이도 가전제품 파는 데인데 라디오색은 GS25C에 해당하는 거고 베스트바이는 이마트 대형 매장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라디오색은 GS2550처럼 아주 작게 이렇게 파는 데고 베스트바이는 이마트 대형 매장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머릿속에 이게 들어오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고 책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색사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하여 높은 이윤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당수 제품들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회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재고 회전율이 1에서 2 아주 작다는 거죠. 작고 대신에 뭐죠? 이윤을 많이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재고 회전율과 총 이윤과의 관계에서 재고 회전율이 2고 그리고 이윤이 많은 것 한 40% 이상 뭐 약 40% 정도 이윤을 얻는 곳 그 정도로 라디오색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반대로 베스트바이사의 경우는 인기가 높은 제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으며 회전율이 높고 대신 경쟁이 심할 뿐만 아니라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총 이윤의 폭도 작은 편. 그래서 약 뭐 10% 20% 사이에 총 이윤이 있고 재고 회전율은 뭐 한 4에서 뭐 10 사이 있는 이 정도로의 회사로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림 2-8 두 번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단 보시면 주어진 총이윤 하에서도 기업별로 재고 회전율의 차이가 극시 반하는 걸 알 수 있다. 즉 총이윤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5% 정도의 총이윤 수준에서 기업별로 재고 회전율이 4에서 9회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33페이지 재고 회전율과 총이윤 관계에서 총이윤 15%의 눈을 한번 고정해서 쭉 올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연간 재고 비용이 30% 수준이라고 가정할 때 소매상 A는 연간 재고 회전율이 4.5회 기준으로 6.6%의 단위당 재고 비용을 보이긴다. 단위당 재고 비용은 계산할 수가 있죠. 연간 재고 비용 나누기 4.5 하면 6.6 나오죠. 마찬가지로 소매상 B의 경우에는 연 8회 재고 회전율을 보이므로 단위당 재고 유지 비용은 3.75% 된다. 그래서 총이윤 15%에 대해서 소매상 A, 소매상 B의 특징을 했는데 소매상 A는 6.6%의 단위당 재고 비용이고 소매상 B는 3.75%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소매상 B는 소매상 A에 비하여 제품당 3%의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다. 3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만약 이 소매업의 평균 순이익 수준이 2%라고 할 때 이러한 경쟁력 차이를 통해서 어떤 회사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고 다른 회사는 파산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된다. 즉 재고 회전율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업의 공급 경쟁력의 핵심 부분을 갖다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고 회전율을 통해서. 그래서 일상적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재고 회전율이 회사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다. 즉 재고 관리를 잘해서 이게 결국 어디에 들어가죠? 판매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 판매 원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가격을 갖다가 만약에 내가 아주 극심하게 내린다. 그러면 주위에 있는 다른 회사들, 재고 관리를 잘 못하는 회사들은 다 망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이 회사의 생존을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업, 우리 혁신적인 기업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시죠? 아이폰 만드는 회사 떠올리세요. 아이폰이 혁신적인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아이폰도 나중에 되면 일상적인 제품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제품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회사의 생존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 내가 설명드렸죠? 바로 재고 회전율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 운영 관리가 경쟁의 핵심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타 부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재고 유지의 5가지 이유, 수송 중 재고 먼저 보고 계절 재고, 주기 재고, 완충 재고, 버퍼, 안전 재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까지는 교수님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6 보시면 제품 및 공정 모형이 있습니다. 39페이지 제품 및 공정 모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과 교과서 저번 시간에 이전 시간에 했습니다. 그렇죠? 40페이지 보시면 프로세스 형태별 성격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했었고 그림 2-1 13에 보면 이건 헤이즈 앤 휠라이트 1979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교수님이 찾는 거 가르쳐 줬죠. 이거 한번 보시고 그리고 42페이지 가시면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요약 한번 다 읽어보시고 교수님은 맨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흐름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다른 중요한 지표는 재고 회전율이다. 재고 회전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재고 회전율은 1 나누기 흐름 시간 T로 계산할 수 있는데 얼마나 빨리 흐름 단위가 프로세스에 유입된 후 유출했는지를 알려준다. 재고 회전율은 많은 업종에서 상대평가를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지표이기도 한데 특히 소매 업종의 프로세스 평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또한 재고 회전율은 단위당 재고 비용을 추산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I는 이퀄 RT, 리틀의 법칙과 요 재고 회전율 꼭 계산을 해서 실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학부과정 학생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중이고 이걸 배운 걸 그냥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야 여러분들의 대학에 온 목적도 있고 경영학을 공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지식을 실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 공부도 재미있고 그리고 이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실제 사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심화학습 한번 보기 바랍니다. 심화학습에 처음에 디그루트 1994 예. 이 논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설명 읽어보고 이거 어디서 찾는다고 그랬죠? 참고문헌 여러분 교과서 마지막에 참고문헌에서 이거 보면 되니까 꼭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읽을 필요가 있으면 이 부분을 갖다가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더 설명을 드렸었죠. 가우어, 피셔, 라만 요거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헤이즈 앤 힐라이트는 운영관리와 기업의 전략과 연계성에서 대하여 기술한 선구적 저널로 알려져 있다. 이거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보고 싶으면 그리고 헤이즈, 힐라이트 앤 클락 1988은 운영관리 능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아주 운영관리, 생산 운영관리가 기업 경쟁력에서 아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요렇게 이제 책을 갖다가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에게 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교수님이 쭉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부 생산 운영 관리 수업 시간을 통해서 교과서를 어떤 식으로 독파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생산 운영 관리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바라봤을 때 핵심 경쟁력이 되는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단원 연습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1번 연습 문제를 볼 건데 델사 문제입니다. 델사의 연간 재고 비용은 재무 비용, 창고 운영비, 진부와 비용을 포함하여 연간 매출원가의 40%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1년간 회사의 창고에 있는 매출원가 100불짜리 부품 중 40불은 재고 비용에 이제 해당함을 뜻하는데 2001년 대사의 공시 자료에 의하면 이 회사는 400밀리언 달러어치의 재고를 가지고 있으며 매출원가는 26442밀리언 달러로 발표되었습니다. 2001년 델사의 단위당 재고 비용은 단위당 매출원가의 몇 프로인가? 여기 보면 교과서 보면 여러분 2.4 있습니다. 2.4. 그러면 이게 2.4절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또는 교수님 나눠진 자료에 정리 2-1 요거 보면 됩니다. 정리 2-1 재고 회전율은 매출원가 나누기 재고 단위당 재고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 나누기 재고 회전율 요 공식을 사용하면 요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제를 봤을 때 당하지 마시고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부분 어떤 부분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꼭 어디죠? 실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문제 풀고 마는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2-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사 문제입니다. 항공사 문제. 소형 항공사의 수화물 접수 과정에 대하여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접수 자료에 의하면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255명의 고객의 수화물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탑승객의 대기 중에서 대기하는 고객의 수를 세어본 결과 평균 35명의 대기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고객이 수화물 접수를 마치기까지 소비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얼마인가? T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우리 I는 이꼴 RT 리틀의 법칙 배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리틀의 법칙을 사용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I에 해당하는 부분, R에 해당하는 부분, 그래서 소비되는 평균 시간 T를 갖다가 계산하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나운스먼트는 4월 14일 오늘이죠. 오늘
투인 과제는 온라인으로 비비에 제출하시기 바라고 오늘 수업 끝나는 때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제출하기 바라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 우리 지금 카톡을 만들어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톡을 하면서 수업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좀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실시간으로 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 톡이나 또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